60대 이후 근육 손실에 숨겨진 원인 노화의 잔인한 진실. 의 노력은 배신하는가? 저는 평생을 노화와 장수학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현장에서 목격해왔죠. 60세라는 문턱을 넘은 분들과 상담할 때 그분들의 눈빛에는 항상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인 분들이죠. 박사님, 저는 매일 아침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닭가슴살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일주일에 4번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죠. 그런데 왜 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은 후들거리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근육량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평소 잘 맞던 바지가 헐렁해져 있고 셔츠의 어깨선은 힘없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뿐하게 해내던 마트 장보기, 손주들과의 놀이, 정원 가꾸기가 이제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고된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속아온 단백질의 신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 해왔던 노력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건강 전문가, 트레이너, 그리고 선의를 가진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말만 반복해왔습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드세요. 하지만 이 조언은 절반만 맞거나 60대 이상의 신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의 부품이 마모되었는데 기름칠만 한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부품을 고정하는 나사와 지지대 자체가 낡았다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부어도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벽돌을 결합하는 시멘트의 정체, 근육의 구조적 설계, 벽돌과 시멘트의 비유. 이제 근육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하나의 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은 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입니다. 물론 벽돌은 중요합니다.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천 개의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튼튼한 집이 될까요? 아닙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시멘트가 없다면 그 집은 작은 바람에도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붕을 받치는 대들보와 벽면을 지탱하는 철골이 없다면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근육에서 이 별표 시멘트와 철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 별표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부드러운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근섬유 다발이 콜라겐이라는 강력한 결합 조직에 의해 촘촘하게 묶여 있고, 이 근육이 뼈에 달라붙어 힘을 쓸 수 있게 해주는 힘줄, 건, 또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콜라겐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먹은 단백질, 벽돌, 은 근육이라는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엉뚱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 당신의 자유를 앗아가는 조용한 도둑. 여기서 우리는 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중 하나인 별표, 근감소증 별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이를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감소증은 여러분의 근육 크기와 힘이 서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기 안 좋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별표, 독립성 별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언가를 짚지 않으면 힘드시나요? 혹시 넘어질까 봐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만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징후는 콜라겐 지지대가 무너진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10년마다 근육의 약 3에서 8%가 소실됩니다.
70세 이후에는 그 가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근육의 20에서 30%가 이미 사라진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콜라겐에 집중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임상 연구를 통해 수많은 반전 사례를 보았습니다. 5마일을 거뜬히 걷던 분이 동네 한 바퀴도 힘들어하는 약한 노인이 되었다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기적 같은 변화 말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단백질 섭취가 아니라 별표 콜라겐 지지대 재건 별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섬유를 감싸고 있는 근막,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인대,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모두 콜라겐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대 이후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제는 벽돌을 쌓는 집착을 버리고 시멘트를 채우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의 위협과 기존 권장사항의 한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의 퇴사, 노화라는 이름에 가면 우리는 흔히 근육이 빠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치부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자기위로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별표 조용한 재앙 별표가 같습니다. 단순히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최대 에너지 소비처이자 당분을 조절하는 댐과 같습니다. 이 댐이 무너지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도미노처럼 따라옵니다. 6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근육을 유지하는 모드에서 분해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매달 고정비가 빠져나가는 상황과 같죠.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60세 이후 10년마다 3에서 8%의 근육이 사라지고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손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근육의 40%가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보상작용을 통해 버티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다면 이미 여러분의 근육은 임계점을 넘긴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고단백 식단이 60대에게 실패하는 이유, 보통의 트레이너나 영양사들은 단백질을 늘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닭가슴살을 먹고 달걀 흰자를 챙겨 먹으라고 하죠. 하지만 60대 이상의 신체는 20대와 다릅니다. 이를 별표 동화 저항성, 에너발릭 리지스턴스,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만 먹어도 근육이 쑥쑥 자라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질 좋은 단백질, 벽돌을 쏟아부어도 그것을 근육이라는 구조물로 엮어줄 별표 결합 조직, 콜라겐 지지대, 별표 이날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부식된 철근 위에 새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균열이 가버리죠.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고단백 식단을 고수하고 보충제를 먹어도 근육량 수치가 제자리 걸음인 진짜 이유입니다. 콜라겐 결핍과 시중 영양제의 진실, 인체 설계의 핵심 부품, 콜라겐의 재발견. 콜라겐은 미용을 위한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30%를 차지하는 별표 가장 풍부한 단백질 별표입니다. 근육의 관점에서 보면 콜라겐은 단순히 근육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아니라 근섬유가 힘을 전달하는 통로 그 자체입니다. 근육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근섬유 하나하나가 콜라겐으로 된 그물망에 촘촘히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콜라겐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었습니다. 하지만 25세부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해 60세에 이르면 젊은 시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은 끔찍합니다. 근육은 탄력을 잃어 축 늘어지고 관절은 윤활유가 마른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운동 후 회복 시간이 이틀, 사흘로 길어지는 이유도
근섬유를 복구할 콜라겐 인프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숨기는 젤라틴의 비밀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소문이 나자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수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마트나 약국에 가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이름의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마케팅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콜라겐 제품은 제조 공정에서 별표 젤라틴 별표를 제거합니다. 펩타이드 형태로 쪼개야 흡수가 잘 된다는 논리죠. 하지만 우리 몸은 수만 년 동안 통째로 된 음식을 소화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자연적인 콜라겐에 포함된 젤라틴은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돕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젤라틴이 빠진 정제된 콜라겐 가루는 우리 몸에서 단순한 아미노산 조각으로 인식되어 간에서 분해될 뿐 근육 지지대로 재조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콜라겐 가루를 몇 달씩 먹어도 피부나 근육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험실에서 만든 가공물이 아니라 별표 천연의 결합 조직 별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알약이나 가루가 아닌 진짜 육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육수 속에 녹아있는 천연 콜라겐과 젤라틴의 황금비야말로 노화된 근육 공장을 다시 가동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근육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강력한 급원, 생선 껍질, 확장본, 바다가 선사하는 근육의 기적, 마린 콜라겐의 과학 우리가 흔히 먹는 소삭골이나 돼지 족발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대부분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생선 껍질입니다. 생선 껍질이 어떻게 근육을 만든다는 거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생선 껍질에서 추출되는 마린 콜라겐은 육지동물의 콜라겐보다 분자 구조가 훨씬 작습니다. 이는 우리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선 콜라겐은 육류 콜라겐보다 신체 이용률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즉, 먹는 족족 근육의 결합 조직으로 전달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구나 연어 같은 생선의 껍질을 2-3시간 동안 정성껏 고아내면 한 컵당 무려 12에서 15g의 고농축 콜라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콜라겐 그 이상, 오메가-3와 셀레늄의 시너지 생선 껍질 육수의 진짜 위력은 콜라겐과 함께 녹아나오는 별표 오메가-3 지방산 별표과 별표 셀레늄 별표에 있습니다. 노년층의 근육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만성염증입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파괴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염증이 가득한 근육은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생선 껍질 육수의 오메가-3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여 근육에 불을 꺼줍니다. 불이 꺼진 근육은 그제야 콜라겐을 흡수해 지지대를 세우고 단백질을 받아들여 크기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근육 세포의 노화를 직접적으로 지연시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생선 껍질과 머리를 통째로 고아 먹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같은 연령대보다 보행 속도가 20% 이상 빨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직접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과 근육을 동시에 잡는 닭발 육수 잊혀진 슈퍼푸드. 닭발의 재발견 서구권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동양의 오랜 의학 체계에서 닭발은 근골격계를 재건하는 최고의 약재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닭발의 구성 성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닭발 육수 한 컵에는 약 15에서 18g의 콜라겐이 들어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제1형 및 제2형 콜라겐입니다. 제1형 콜라겐은 근섬유를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 역할을 하고 제2형 콜라겐은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있어도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닭발 육수는 근육을 만드는 동시에 관절의 쿠션을 복구합니다. 근육은 키우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다는 분들에게 닭발 육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천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에 보고 여러분은 관절 건강을 위해 약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보충제를 사드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약 형태의 합성 영양제는 우리 몸에서의 생체 이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닭발을 장시간 고아내면 이 성분들이 천연 액상 형태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몸은 실험실에서 추출한 분자보다 자연적인 음식 속에 녹아있는 영양소를 훨씬 더 친숙하게 받아들입니다. 한국과 성균관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닭발 육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하체 근력이 25에서 30% 향상되었으며 운동 후 발생하는 근육통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닭발 육수는 근육을 만드는 원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별표 더 자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조건 별표를 만들어줍니다. 근육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닭발 육수가 차갑게 식었을 때 나타나는 그 탱글탱글한 젤리 같은 질감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느슨해진 근육과 관절을 꽉 조여줄 생명의 접착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으로 증명해온 이 지혜를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콜라겐 흡수를 방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음식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독소의 결합.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지만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사실 별표 무엇을 함께 먹지 않느냐 별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껏 생선 껍질과 닭발을 고아내어 귀한 콜라겐을 섭취해도 특정 음식과 결합하는 순간 그 효능은 제로가 되거나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양소가 파괴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별표 화학적 방해 공작 별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 흰쌀밥. 근육세포의 문을 닫아버리는 설탕폭탄. 흰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이자 따뜻한 국물의 영웅과 같은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근육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흰쌀밥과 콜라겐 육수의 조합은 최악의 악수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 GI는 약 73으로 순수한 백설탕, 65보다도 높습니다. 흰쌀밥을 먹는 순간 혈당은 수직 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과도한 인슐린이 혈중 아미노산, 콜라겐 성분, 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별표 당화 최종 산물, 에이지즈, 별표의 생성입니다. 육수의 풍부한 단백질과 흰쌀의 정제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액 속에서 끈적끈적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근육 섬유에 달라붙어 근육을 딱딱하게 경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만난 환자 마가레데 사례처럼 밥만 키노아나 현미로 바꿔도 근육 합성률이 40% 이상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알코올, 근육 복구 시스템의 전원을 끄다 많은 분이 저녁 식사 때 반주로 즐기는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소소한 행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콜라겐 육수를 마신 뒤 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알코올은 근육에 내리는 별표 사형선고 별표와 같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간은 모든 대사 활동을 중단하고 알코올 해독에만 집중합니다. 이때 근육 재생의 핵심 스위치인 별표 mTOR 단백질 경로 별표가 강제로 꺼집니다. 콜라겐 육수가 근육을 고치라는 명령을 내려도 알코올이 그 명령 전달 체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수면 중에 일어나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여 밤새 이루어져야 할 근육 지지대 재건 작업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로버트 씨의 사례처럼 매일 밥 마시는 약술 한 잔이 그가 낮에 마신 비싼 육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3. 베이컨과 가공육. 세포 수준의 화학적 차단막. 베이컨의 짭조름한 맛과 훈제향은 육수의 맛을 돋워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질산염과 인산염이라는 치명적인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콜라겐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독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세포막의 투과성을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해 베이컨의 화학성분이 근육세포 주위의 기름막과 같은 차단벽을 쳐서 콜라겐이 세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앗아가 콜라겐 지지대를 건조하고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의 근육은 다시 재생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증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라고 하니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에 잠든 재생 능력을 깨우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90세가 넘어서도 자극과 영양이 주어지면 분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사위세포, 세털라이트 셀즈라고 불리는 근육의 줄기세포는 여러분이 올바른 콜라겐, 시멘트를 공급하고 방해요소, 독소를 제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향한 최후의 선택.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표, 존엄성 별표의 문제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힘, 사랑하는 손주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팔의 근력, 낯선 여행지에서도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다리의 지구력. 이 모든 자유는 여러분의 근육량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들이 나이 탓이니 적응하라고 말할 때 저는 방법을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생선 껍질 육수와 닭발 육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를 재구축하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생체 처방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당신의 변화. 내일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베이컨 대신 따뜻한 육수 한 컵을 드시고 저녁에 흰쌀밥 대신 가벼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해 보십시오. 단 3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방해 물질을 치우고 진정한 원료를 공급해준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70대, 80대에도 당당하고 힘차게 걷는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